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두 모집단 차이의 검정과 추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집단의 분산비 비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집단의 분산비 비교는 F검정을 이용하는데요. 이 F검정의 용도는 기본적으로 두 모집단의 산포에 차이가 있는지를 일단 검증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지만은 실제 많이 쓰이는 것은 두 집단에 대한 등분산성에 대한 검증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귀무가설은 등분산이고요.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이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F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분포에 대한 가설의 수립입니다. 확률분포에서 F 값은 V2분의 V1이 된다 그랬던 거 기억이 나시죠? 이거를 다시 잠깐 먼저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분포가 지향하는 것은 1이라고 그랬죠. 예, 1은 기본적으로 다시 카이 제곱을 U로 나눈 것과 카이 제곱을 U로 나눈 것, 즉 분자와 분모를 1대1로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1과 1이니까 사실은 1이 혼선이 되죠. 왜냐하면 카이 제곱이 6이기 때문에 U 나누기 U는 1, U 나누기 U는 1. 이제 아시죠? 그러면 이것은 카이 제곱이 UVA라고 하죠. 나누기 시그마 A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UB, VB 나누기 시그마 B 제곱을 자유도 B로 나누면 되니까 이건 서로 약분하면 없어지죠.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데 VA 나누기 시그마 A 제곱, VB 나누기 시그마 B 제곱이 되죠. 그럼 이게 보기가 싫으니까 일단 얘를 이제 밑으로 내리면 이런 형태가 된다고 그랬죠. 결국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모수고요. 결국은 이거는 통계량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계량과 모수를 비교하는 건데 여기서 얘가 1이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바로 이게 과설 수립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다르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분산비가 1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귀무가설은 당연히 분산비가 1이다 이런 얘기가 돼버려요. 자, 그러면 귀무가설 위주로 검증을 하는데 일단 이것이 1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얘가 1이 되죠. 그러므로 이 공식이 간소화돼서 VB분의 VA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즉 바로 가설이 이렇게 세워지기 때문에 공식이 이렇게 단순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책들이나 문제집들을 보게 되면 가설들을 이렇게 세워요. 근데 이러면 사실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1이라면 이렇게 세우면 되는데 1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 델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배일 수도 있고 3배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0.5일 수도 있죠. 만약에 이게 2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가설을 이렇게 세웁니까?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죠. 시그마 A 제곱은 2 시그마 B 제곱이 아니다. 가설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수가 생겨요. 실제로 이것을 묻는 것은 분산비를 묻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이렇게 굳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데요. 어쨌든 정상적으로 학습을 하시려면 반드시 이렇게 분산비에 대한 가설을 세운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는 A가 B보다 더 크네요. 그러면 당연히 대립가설은 A가 B보다 더 크니까 1보다 크다 또는 델타 제로보다 크다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가 있죠. 반면에 귀무가설은 분산비가 크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분자가 더 적네요. 분자가 더 적으니까 1보다 작다 1 될 것이고 또는 어떤 숫자가 나오면은 델타보다 작다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귀무가설은 시그마 B제곱분의 시그마 A제곱은 1보다 작지 않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번째는 위험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험률은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묻지도 따지도 말고 5% 1% 잡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등분산성의 유무 검정은 5%를 우선시합니다. 근데 혹시 문제 출제자에 따라서는 이걸 1%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건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나온 문제가 1%라 했으면 1%를 풀어야 되니까 그런 경우 나오시면 좀 주의를 하셔야겠지만은 실제로 등분산의 검정은 5%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즉 아무 얘기 없으면 당연히 5%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F밸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F밸류 계산은 굉장히 단순해졌죠. 이 검정 통계량은 모분산 B 대 통계량의 B니까 뭐 계산 자체가 아주 복잡하게 기를 수도 있는데 이미 귀무가설에서 이 친구가 1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VB분의 VA로 바뀌죠. 그래서 계산이 굉장히 간단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Vmax를 V민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표를 양수적으로만 풀겠다라고 하는 의도에서는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 확률이 높아지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정상적인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F분포의 기각력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기각력의 계산도 여태까지 패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먼저 양측으로 기각력이 나오는 경우는 당연히 분산비가 1이 아닌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알파를 5%로 한다면 이것이 0.025가 되니까 F0.025에 A가 위로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자유도 A, 자유도 B 이렇게 될 것이고요. 요 값은 F0.975에 자유도 A, 자유도 B가 되는데 이 값은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역치환을 하면 F0.975에 요것만 스와핑하면 된다 그랬죠. 자유도 B, 자유도 A다. 뭐 이렇게 구하면 되니까 조금 품 좀 들더라도 이렇게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작은 쪽이에요. 그러니까 분산비가 작아진 경우죠. 작아진 경우는 당연히 이쪽으로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F0.05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 0.05라 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자유도 A, 자유도 B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구할 수가 없으니까 수표에서 F0.95에 이것을 스와핑을 하면 자유도 B, 자유도 A 이렇게 되죠. 예, 이 값으로 구해서 이것을 검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커진 거죠. 이제는 그림만 봐도 커졌다 작아졌다 아시겠죠? 네, 커진 경우에요.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되느냐? 뭐 당연히 이게 0.05니까 F0.95에 UA, UB 이렇게 기각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네, 판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과 당연히 기각력을 비교해서 이것이 채택을 할 것인지 기각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기초다지기 5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회사가 있는데요. 동일한 자재를 납품하지만 이 회사가 서로 다른 회사니까 생산은 서로 독립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A사와 B사는 따로따로 만들고 있으니까 두 회사가 독립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납품되는 자재들은 대부분 상호 독립입니다. 즉 독립이라는 얘기는 코밸런스가 없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이 회사에서 각각 표본들을 빼서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들을 빼서 조사를 했더니 표본 평균과 어이구 이거 함정이네요. 조심해야겠네요. 모분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계속 볼까요? 자, 그러면 모분산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질문한 내용은 두 회사 간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모분산이 주어졌으면 이거는 무슨 검증이 될까요? 예, 당연히 이거는 지검증이 되겠죠. 즉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검증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치 검증을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천하 없어도
가설부터 먼저 세야겠죠. 첫 번째는 대립가설로부터 시작합니다. 평균치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0이 아니다가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귀무가설은 평균치 차이가 없다가 되겠죠. 당연히 알파는 5%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표준 편차를 안다고 했으므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통계량이 x바 a 마이너스 x바 b예요. 이들을 무시하려면 기대값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야겠죠. 즉 통계량을 무시하라 전략인데요. 일단 기대값은 그냥 기대값 자체가 0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게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코베런스가 0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빼면 이렇게 되죠. x바 a 마이너스 x바 b, 즉 통계량에 대해서 기대값은 0이니까 뭐 하나만 하고요. 그 다음에 쟤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루트 vx바 a vx바 b로 바뀌게 됩니다. 독립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죠? x바 a는 100이라고 그랬고 x바 b는 97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x바 a의 분산은 시그마 a 제곱, 즉 2의 제곱을 표본수로 나눠야 됩니다. 9가 되겠죠? 그리고 x바 b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수로 나눠야 되죠? 그러면 2.58732가 나옵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기강력을 구하게 되겠죠? 양측 검정이고 유의 수준이 5%니까 볼 것도 없이 플러스 마이너스 1.96입니다. 즉 검정 통계량이 기강력을 벗어났으므로 결론은 HLO를 기각하게 되겠죠. 즉 유의하다 또는 평균치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평균치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신뢰 구간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 신뢰 구간은 지금부터 특별한 설명 없이 배운 대로 한번 구해보죠. 먼저 통계량의 신뢰 구간이니까 당연히 통계량은 100-97이죠. 100-97. 그 다음에 기강력이 플러스 마이너스 1.96이네요. 뒤집어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96. 뭐 얘는 뭐 뒤집어나 마나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1.96이죠. 그 다음에 이놈의 표준 편차, 이놈이네요. 그래서 루트 9분의 2의 제곱 플러스 10분의 3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3 플러스 마이너스 2.2726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보니까 모분산이 아니라 이걸 표본분산이래요. 이게 표본분산인 경우가 사실은 맞겠죠. 그래서 A사와 B사에 대한 자재를 조사했는데 평균이 어떻고 분산이 어떻고 표본이 몇 개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자유도는 당연히 8, 9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평균 차이 검정과 추정을 하라 그랬는데요. 먼저 이 경우에는 등분산의 검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자체가 모분산일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현재는 표본분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조건으로 계산해야 할지를 사실 모르게 되어 있어요. 즉, 이 분산을 같다고 봐야 할지 다르다고 봐야 할지. 그러면 다르다면은 일단 이분산인 상태로 분석을 하든 폐기를 하든 하면 되는 거고, 등분산이라면 등분산의 조건에서 분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것부터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먼저 해야 할 일이 등분산의 검정입니다. 자, 그러면 등분산의 검정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대립가설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죠. 자, 이건 분산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이 맞지만 뭐 등분산의 검정은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되긴 됩니다. 왜냐하면 얘하고 얘가 같다 다르다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이 이분산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수학적 관점이라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겠죠. 그리고 대립가설이 이렇게 됐다면 귀무가설도 세워지겠죠. 얘는 당연히 1이다 이렇게 되고요. 같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등분산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뭐 크다 작다의 관점보다는 귀무가설은 등분산, 대립가설은 이분산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알파는 5%가 되고요. 이를 검정하기 위해서는 F 검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F 검정은 VB분의 VA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VB가 3의 제곱이고 VA는 2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0.44444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기강력은 양측이니까 F0.025의 자유도가 8, 9가 있고요. 이것은 풀 수가 없으니까 1 나누기 F0.975의 98로 풀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F0.975의 자유도가 8, 9가 되겠죠. 이것들을 각각 풀어보면 4.10과 4.36이 나오니까 결국은 이 경우는 0.22936이 됩니다. 그러므로 F0가 채택력에 있으므로 당연히 H0가 채택이 되는 거죠. 즉 비록 숫자상으로는 다르게 보이지만 저건 통계량이니까 현재로는 우열을 가정할 수 없다. 즉 등분산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의 분석은 등분산이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평균치에 대한 차이 검정을 해야 되는데요. 평균치 차이 검정을 하기 전에 먼저 평균분산부터 구해야 됩니다. 평균분산은 지금 구해놓은 표본분산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A는 자유도가 8입니다. 8 곱하기 분산이 2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B의 자유도는 9네요. 9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고요. 개수가 8 더하기 9가 되죠. 그러므로 이것은 2.57819의 제곱이 됩니다. 참고로 제가 분산을 나타낼 때 표준편차의 제곱으로 표현하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시험 문제는 표준편차가 소수점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0.00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분산으로 표현하면 잘못하면 0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산이 불가능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품질기관 기사를 공부하는 분을 비롯해서 통계학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은 습관적으로 분산을 이렇게 표준편차의 제곱으로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렇게 훈련할 것을 권합니다. 자, 그럼 이제 평균 차이 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합서도 대립가수부터 세워야겠죠. 자, µA-µB가 어떻게 되나요? A사의 평균이 더 크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더 커야겠네요. 즉, 그러니까 귀무가설은 µA-µB는 0보다 크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유의 수준 알파는 당연히 5%가 되고요. 이번에는 목표준 편차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것은 T 검정으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즉 평균치차 X바의 마이너스 X바 B를 무시하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바의 마이너스 X바 B는 100 마이너스 97이 되죠. 그리고 기대값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0이었으니까 빼기 0, 돼지꼬리 땡냐가 되네요. 그리고 이 값은 기본적으로 독립이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여기서 등분산이라고 했으니까 V를 따로따로 쓸 수 없고요. 무조건 평균값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풀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V바가 2.57819가 되니까 이것의 제곱, 가로, 표본수가 9분의 1 플러스 10분의 1이 되네요. 그러니까 얼마가 나오냐 하면 2.53251이 됩니다. 그러면 기강력은 이번에는 커졌다이므로 이쪽 값이 되겠죠. 그러면 T 0.95인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두 개의 자유도 합이라고 그랬어요. 즉 8 플러스 9니까 17이 되겠네요. 1.740이 됩니다. 그러므로 검정 통계량이 기강력에 들어가 있으므로 H0는 기각이 되겠죠. 이제 H0가 기각이 됐으니 당연히 신뢰 한계를 구해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평균차에 대한 신뢰 한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x바 1 마이너스 x바 2이고 이번에는 커졌다이므로
마이너스 t 0.95의 자유도가 17이 되겠죠. 그리고 표준편차는 등분산의 가정에 의한 표준편차가 사용되게 되죠. 그러면 이 값은 이렇게 되네요. 100-97 마이너스 1.740 루트 V바가 2.57819의 제곱이라고 그랬고 9분의 1 플러스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0.93880이 되네요. 즉 이것은 작다가 되니까 u1-u2 즉 평균치 차이의 하한값이 되는데 계산하고 나니까 아무리 작아도 0.93880이니까 0보다는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평균 차이의 특이한 경우인 쌍체 비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체 비교는 데이터가 쌍을 이루고 있는데요. 즉 데이터가 쌍을 이룬다는 얘기는 서로 독립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대1 대응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대1 대응을 이루고 있는 것은 독립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배운 그러한 평균 차이 검정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는 시험 문제 자체에 이것은 쌍체 비교야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1대1로 연결시켜 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데이터들은 무작위로 나오기 때문에 A 데이터 따로 B 데이터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게 아니라 번호를 반드시 분류되어 있습니다. 1번에 대해서 측정값이 어떻게 되고 2번 표본에 대해서 측정값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데이터 번호와 측정값들이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표본이 1, 2, 3, 4로 나간다든가 어떠한 시료 번호가 1, 2, 3, 4로 나간다면 이것은 무조건 쌍체 비교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반드시 아구가 맞아야 됩니다. 즉 얘가 5개면 얘도 5개죠. 그리고 얘가 10개면 얘도 10개가 되지. 이거 10개인데 9개인 쌍체 비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쌍체 비교는 주로 무엇을 하는 거냐 하면은 측정 오차를 분석한다든지 샘플링 오차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품질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샘플링 오차나 측정 오차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대한 분석은 주로 쌍체 비교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쌍체 비교의 경우는 데이터가 만약에 A가 10개가 있고 B가 10개 있으면 기존처럼 데이터가 20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데이터별로 1대1 대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A와 B가 독자적인 데이터를 구한 것이 아니고 표본에 연동된 데이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들의 데이터를 이렇게 구하지 않고 A 빼기 B로 구합니다. 즉 xi-mui가 되면 이 D가 되는데요. D는 뭐냐면 디퍼런스 즉 차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즉 A와 B의 차이 데이터다. 이렇게 되고요. 이 데이터는 결국은 차이로 만든 데이터의 개수가 하나의 데이터의 수가 되고요. 이것이 일종의 독립적인 확률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이 확률 변수는 주로 T검정을 이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이 측정 오차나 샘플링 오차인데 당연히 측정 오차나 샘플링 오차를 모르니까 분석을 하지 알고 분석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지의 T분포를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쌍체 비교의 가설수리법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T분포의 가설 검정과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 데이터 자체가 예를 들면 A, B 두 집단이 어떻게 뽑은 표본수 5개에 대해서 각각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각각을 측정을 해서 이 측정값의 차이를 구했어요. 그러면 뭐 D1, D2, D3, D4, D5 예를 들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을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건데요. 이 차이가 D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값은 델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델타는 수학에서 일반적인 상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평균 차이가 델타보다 크다 또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수 델타로 표기하는 것을 모수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대신에 대문자 델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대문자 델타를 써서 가설을 세우죠. 즉 다르다는 대립가설에서 델타는 0이 아니다 또는 델타는
D가 아니다. 이렇게 되온다는 얘기죠. 이때 델타는 당연히 X가 1 마이너스 X가 2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A 마이너스 BI 데이터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대립가설 델타는 0이 아니다라고 세웠으니까 당연히 기무가설은 델타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앞에 게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크다 그러면 되고요. 당연히 비무가설은 안 크다 이러면 되는 거죠. 이번에는 A가 더 작다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작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비무가설은 안 작다 그러면 되는 거죠. 가설은 특별하게 달라질 게 하나도 없죠. 뭐 이것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원래 T검정에서 가설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거 대신에 델타를 쓴 거고요. 이거 대신에 0 쓴 거죠. 뭐. 두 번째는 위험률입니다. 위험률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5%나 1% 중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검정 통계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쌍체 비교는 기본적으로 A와 B의 데이터를 각각 구해서 평균차를 구한 것이 아니고 D를 구해서 확률 변수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의 평균 통계량인 D바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기대값은 E D바가 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D D바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식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뭐 D바는 당연히 D바가 되는데요. 이 D바는 예를 들면 대립가설이 델타가 0이 아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얘가 뭐냐 하면 이 D바거든요. 그러니까 빼기 0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혹시 무슨 값이 되면 델타 제로라는 값을 쓰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2다 그러면은 델타 제로가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루트 V D바가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것은 D바 나누기 시그마 D 나누기 루트 ND가 되게 됩니다. 복잡해 보이나요? 이건 뒤에 기본 다지기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네 번째는 기강력입니다. 기강력은 뭐 T분포에서 배운 거에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즉, 이 경우는 양쪽이죠? 델타가 0이 아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알파를 5%로 한다면 이거는 마이너스 T 0.975에 자유도 D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T 0.975에 당연히 자유도 D가 될 것입니다. 뭐 자유도 D는 D의 개수에서 하나를 빼면 됩니다. 즉 ND-1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델타가 0보다 작다네요. 델타 0보다 작으니까 결국은 이 값은 마이너스 T 0.95에 자유도 D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값은 H1이 델타가 0보다 크다가 되죠. 뭐 하나마나 이 값은 T 0.95에 자유도 D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검정 통계량과 기강력의 관계에 의해서 판정을 내면 되죠. 즉, 기강력이 나타나면 유의하다. 채택력이 나타나면 유의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신뢰한계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통계량이 당연히 평균치가 D바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SD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신뢰 구하는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다르다이므로 우선 통계량이 D바입니다. 그러면 다르다니까 기강력이 양측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양측의 T분포고 유의수준이 5%라 했으니까 0.975가 되겠죠. 여기는 뭐가 될까요? 예, D의 개수에서 하나 빼면 자유도가 되죠. 그리고 이쪽에는 D의 평균치의 표준편차가 들어가니까 SD를 루트 ND로 나누면 끝나는 거죠. 예, 그러면 쌍체 비교의 신뢰 구간의 공식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립가설이 만약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다면 당연히 통계량 D바에서 크다니까 당연히 작은 쪽으로 나타나게 되죠. 마이너스 0.95에 ND-1이 되고요. 그리고 평균치의 표준편차니까 당연히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델타의 하한값의 추정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델타가 0보다 작다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에는 플러스 값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통계량에서 이번에는 플러스 t 0.95에 nd-1이 되고요. 그리고 평균치의 표준 편차니까 sd 나누기 루트 nd가 되는데, 이것은 플러스 값이니까 당연히 델타의 상한값이 되겠죠. 결국은 이 값은 0보다 작은 값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기초다지기 6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이 6개가 구해져 있고 측정자가 2명이 있어요. 근데 이 각각의 측정자들은 표본을 따로따로 구해서 측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해져 있는 표본에 대해서 측정을 한 데이터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된 데이터를 쌍을 이룬 데이터라고 하는데, 지금 아까 그 처음에 정의에서 본 대로 분명히 칸이 이렇게 쭉 거져 있죠. 네, 이렇게 거져 있고, 그 다음에 A와 B의 측정값이 개수가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형태로 테이블이 주어지면 이것은 쌍체 비교라는 특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무슨 테이블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쌍체 비교인 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런 뜻이죠.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는 관계가 있지만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얘를 측정한 것이지만 얘는 얘를 측정한 것이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되지만 이거하고 이거는 이미 대상이 다르니까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가 바로 함수관계예요. 즉 얘하고 얘하고도 비교할 수 있다면 이건 독립인 경우가 됩니다. 왜냐하면 표본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측정한 거기 때문에 무작위로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얘하고 얘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함수관계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이 경우에는 델타 값을 구해야 됩니다. 즉 A-B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건 통계량이니까 D가 되겠죠. 자, 그러면 D를 구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데이터가 어떠한 한 방향으로 데이터가 대충 정리가 되면, 즉 모두 마이너스이거나 대략적으로 모두 플러스 쪽, 이거는 뭐 하나가 있습니다만 이런 정도는 크게 영향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대개가 유의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A에서 B를 빼서 구한 데이터를 차이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량을 구하면 D반은 마이너스 2.0이고 SD는 1.4142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이에 유의차가 있는지를 검증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대립가설 델타는 0이 아니다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비무가설은 0이다가 되겠죠. 알파는 뭐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대부분 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T 검정이죠. T 검정이니까 D바 마이너스 2D바 나누기 DD바가 되는데, 즉 D바를 무시하라가 되죠. D바는 지금 마이너스 2.0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D바는 0이죠. 예, 특별하게 좀 차이가 없다 그랬으니까 기대값이 0이 되고요. VD바는 SD, 즉 1.41421을 데이터가 12개가 아니고요. 6개가 됩니다. 그래서 6으로 나누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3.46410이 나옵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기강력을 구해야 되겠죠. 다르다 그랬으니까 뭐 특별하게 기강력은 달라질 게 없죠. 양측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t 0.975에 표본수가 6개니까 자유도는 5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은 2.571이 되죠. 자, 그러면 이 값은 기강력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므로 H0가 기각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검정 결과 유의하면 당연히 신뢰 한계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델타의 신뢰 한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델타의 신뢰 한계는 D바에 당연히 양측 검정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T 0.975에 ND-1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SD 나누기 루트 ND가 되겠죠. 네, 그러면 D바가 지금 마이너스 2.0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서 T분포의 값이 2.57이라고 했고, 여기는 지금 양측이니까 뭐 특별히 뒤집을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SD가 아까 1.4141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표본수 6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0 플러스 마이너스 1.48437이 됩니다. 품질 경쟁 여부는 제때에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 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콩 파이팅!